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팀.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이 모두 방글방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할 김세연, 이주영입니다. 음,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국가 소개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 벵골만 연안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저지대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농업이 GDP의 약 14%를 차지할 만큼 농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오늘 저희 발표의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벵골어 사용 인구가 98% 이상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노동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은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있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배경 속에서 방글라데시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농업 문제 해결이 곧 바로 국가 성장과 직결됩니다. 방글라데시의 농촌 인구 비율이 40%로 높아 농업이 주요 생계수단으로 작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 농촌과 도시의 문맹 및 정보 격차가 심각합니다. 농촌 문해율은 도시보다 낮고 디지털 AI 교육 기회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셋째로 저지대 국가 특성상 홍수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구의 약 40%가 중증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저희가 주목한 핵심 문제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낮은 문해율입니다. 현재 많은 농민들은 현대 농업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청소년의 16%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농촌 문해율은 약 70%로 도시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바로 기능적 문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능적 문해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촌 주민들이 농업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국가를 방글라데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실제로 한국은 EDCF를 활용해 방글라데시의 ICT 교육 훈련 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AI 기반 농업 교육 사업도 기존 ICT 교육 인프라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EBS와 원격 교육으로 농촌 교육 격차를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남아시아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의 정보통신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방글라데시라는 기후 적응형 테스트베드에 적용해 해외 수출 활로를 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구 1.7억 인구 1.7억의 코이카 중점 협력국인 방글라데시에서 친한 인재를 양성하면 남아시아 공급망 안정화와 외교적 우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높은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 역량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협력국 대상입니다. 이어서 SDGs 및 국제 개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DG2는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SDG2A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기술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본 사업은 방글라데시 농촌 청소년들에게 AI 기반 스마트 농업 교육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SDG2와 SDG2A의 달성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은 SDG4 양질의 교육, SDG8 양질의 일자리, SDG10 불평등 완화 등 그 효과가 확장됩니다. AI 교육으로 농촌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디지털 서포터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농촌과 도시 간 10%포인트의 문해율 격차를 줄여 정보 소외 계층에게 동등한 기술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농촌 청소년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빠르게 습득하고 지역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마을센터를 활용해 뱅고로 음성 기반 AI 농업 앱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저사양 스마트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코이카와 현지 NGO 그리고 한국 AI 기업이 협력해 앱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교육을 받아 농민의 앱 활용을 돕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과 농업 생산성, 나아가 지역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 교육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이는 벵고르 음성 앱을 통해 문맹 농민과 청소년도 음성으로 농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병충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물 사진만 촬영하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기후 전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이상 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농촌 농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AI 농업 디지털 서포트 양성입니다. 학교와 ICT 말센터의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활용과 AI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병충해 진단이나 기상 정보 확인과 같은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이 지역 농가의 활용법을 전파하면서 디지털 서포터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동시에 정보 소외 계층의 기술 접근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디지털 그린과 오픈 AI가 함께 운영한 뻘말 채트는 왓츠앱 어플을 기반으로 농민에게 AI 음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여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 약 50만 명의 농민 소득을 24%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음성 AI가 문맹 농민의 정보 접근성을 실제로 높이고 기존 스마트폰만으로도 비용 부담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AI 기반 농업 교육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게 저희 해결책을 실행한다면 병충해 피해 감소와 수확량 증대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디지털 서포터 양성을 통한 청년 고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문맹 농민도 음성 AI로 농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농촌 전체의 자립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 적용 사례를 통해 음성 AI와 번역 기술이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스마트팜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며 농업 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뱅고로 음성 데이터를 확보해 다국어 AI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ODA 대표 사례로서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방글라데시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AI와 스마트 농업 분야 역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AI 기반 농업 기술의 해외 적용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농업 혁신의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높은 농업 의존도와 전북 격차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한국의 AI 기반 음속 농업 교육 문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교육 구조는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AI 기술과 ODA 경험을 모두 갖춘 방글라데시의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어쨌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친숙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접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매체를 활용한다는 거는 긍정적 활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체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디어에 중독된다든지, 뭐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정적인 효과성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걸 고민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실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물도 여러 가지 종이 있을 텐데, 특정 작물도, 그리고 그 토착 뭐 해충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런 거를 학습시키려면은 어쨌든 데이터를 심고 러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질문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도적인 결함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희도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AI의 정보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AI 정보를 이제 현지 농업기관과 전문가의 검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게 이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함으로써 계속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랑 그 현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더 네,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 우리나라 이제 그 ODA 기본이 되고 있는 5차 기본 계획에 이번에 키워드 나온 부분이 이제 AI 부분이었거든요. AI랑 그다음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 하나 이제 키 분야로서 구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AI 기반한 스마트 농업 교육, 특히 역량 강화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시기적절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좀 잘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도 왜 대상이 청소년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 전체 노동 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만약에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20대 이상이죠. 60세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아니면 관련 종사자라고 한다고 하면 뭐 특별히 대상에 대한 의문 없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청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교육층이 여기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거든요. 이게 왜 여기 청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왜 청소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지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국제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저희 학과 특성상 방글라데시 학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자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 5명 정도의 친구들이 혹시 방글라데시는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 중심의 국가이고 부모님이 농부시면 자식들도 커서 자연스럽게 농부가 되는 경향이 많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학우들이 많아서 방글라데시 통계청을 찾아보니 실제로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하는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농업 이런 저희의 사업 기술을 전에 받아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기관이 교육학교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보통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어쨌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저는 이제 국가의 성장을 할 때는 교육성이랑 장기적으로 교육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라난 아이들에게 먼저 교육을 제공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식이 널리 퍼져서 청소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문제 제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AI, 농업, 교육, 청소년, 이를테면 그들이 갖고 있는 농업의 문제, 어떤 그 문맹의 문제 아주 문제가 참 타이물리하고 아주 시적절하게 잘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야, 이게 뭔가 좀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좀 더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면 정말 아주 여기 있는 사람 다 방글방글 웃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뭐랄까, 공식적인 거에 그냥 조금 좀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좀 가미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테크를 좀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조금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고민을 해보시고 아마 더 좋은, 더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성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실현 가능성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 교육 훈련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ODA 사업이랑 AI 교육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